뭔지 모르는 전혀 제가 10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시장을 다 할 때, 그렇게 할아버지 얘기할 때, 어떻게 인장이 좋은지, 못한 얘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까워 못해요. 그냥 무조건 나를 지우고, 감사함을 붙여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일부러 하는 게 정말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좀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민족에서 공연 나오고 제가 사기 민족 우상 투명이 공부를 안 해. 난 대마을 준 거예요. 내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 공연이 없고 지금 제가 아예 그냥 역선 보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돌핀 거라니까 그동기 이번에 이제 수업권에서 안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닌 거 수업권 당대 수업 때 그러면 수업권에 사람도 좀 자빠지게 많아서 자빠지는 게 경기도에 가서 진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이 시간이 왜 경기가 크게 이제 순환이라든지 경기도 그렇게 가서 이런 최고의 사람이 반도체 공장이라고 그거가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입니다. 왜 좀 자빠가 나오십니까? 이 앞에 저 이 문제는 그냥 87년에 지금 되게 50대입니다. 근데 그 50대에 들어가지 못해 바로 거기서 써야 되죠. 40대 지금 사람들이 50대에 대한 호시인식이 있죠. 아, 나는 그냥 20대 그러니까 그 중요 체육이가 지금 87년 문제점이 계속적이고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70년대 중에서 한국에서 빠지는 좋은 쪽에서 왜 잡아오게 될까?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수도권에 못 들어온 것이 하이는 그 마지막에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히 많습니다. 그 사람 정 잡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시켜야 돼요. 우리가 왜들이 거기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민주를 지금 당장 전환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전환이 매장 거기 이제 삼성전자 공장에 있으면서 엄청 올랐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뭐 윤창균 지역 중에 정부 많이 돌아다니고 시바팀도 올랐어요. 전환 사람들은 다 후배인 거예요. 자기 지가 모르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서울지도 벌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서울에 대한 패배의식 같은 이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서 작화가 더 공부하는 공부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주민들 너무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 절망 중에도 우리가 지금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엄청나게 남부상이 하이트 다닐 때도 우리가 신임을 가지고 이번에 한 가지 유명한 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것도 신앙심이 가지고 신앙심도 신앙은 다 우리가 되니까 신앙적이라고 할 정도 어느 정도든지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한미도 방식이요. 몇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속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책이 정말 잘 부가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또 코로나도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면 이해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심적으로 굉장히 부정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충격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제가 2006년에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는 걸 열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도 몇 명 있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1인 연구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2006년에 근데 이제 뭐 하나가 좀, 저는 2006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소에 4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 선진화 대단히 생성되고 2006년생에 이거는 원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머리가 되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민주공감 머리가 되려고 이 박인순 기가는 희망제가 한때 지금 150년도 됐어요. 이 희망제가 그거 2006년 3월생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사회 디자인이 2006년 9월생인데 이거는 뭐죠? 원래 민주당의 머리가 되려고
제3의, 한국판 제3의 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갖다가, 이거는 원래 미국 민주당 쪽을 갖다가 영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원래 원색의 이름은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업자가 이제 그렇게 책을 내려니까 출판업자가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제3의 길을 해라. 그래서 제3의 길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제, 영국 노동당이 됐고, 이게 이제 토니 블레어가 1996년에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3인당으로 가가지고, 신중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후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 있는데, 1980년에, 99년, 80년에 마가렛 대처하고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쯤 돼가지고, 대부분 모든 이 아파의 친구가 노혁신은 신자유주의 솔루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얘기 가지고 못했어요. 신인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 거기다가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영국, 미국 민주당처럼, 영국 노동당처럼, 독일 국민당처럼 그러니까 제3의 길,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노선 운동에 선봉에 서면은 나라도 좋고 당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사실요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노선은 그 자유한국 국민의 이런 어떤 주의적 노선이라고 해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우승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민주당은 인선이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다음 북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거는 원래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에다가 여기다가 좀 시장주의하고 세계주의하고 이런저런 데 갖다가 넣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제3의 길 노선을 유지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노선을 갖다가 그리 경화하고 관여하는 사람 인간들이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류도 조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국하고 붙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저쪽은 문재인이 끊고 문재인이 조국을 데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왼쪽으로 뒤로 그 다음에 거기로 가버리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바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은 이미 제가 오구나 제 몸을 자르면서 와 있어요. 그런 이게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게는 2005년 6년만 해도 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그 한나라당이든 어떤 국가 어떤 개혁의 국가 개혁의 어떤 포부도 있었고 뭔가 노선에 대한 고민도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 많은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민주노동당도 그랬고 민주당 쪽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연구소 이름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떤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그 다음에 이쪽에 국민의힘 어떤 분당이든 간에 한 국가 개혁의 어떤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고민, 정세담론의 고민이 있잖아요. 정세담론을 고민하는 건 국정운영 기업권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고민들을 갖다 오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 고민 자체가 증발을 해요. 다 증발해 있어요. 단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승동문을 갖다가 있었습니다. 승동문을 왜 데려왔어요? 젊잖아요. 스마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고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치졸한 공격에 대해서 말펀치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동문을 데려가지고는 이제는 커피숍이나 요거는 아이스 아니 핫 아메리카노. 우리는 뭘 시켰어? 라떼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핫 아메리카노. 제가 아메리카노. 지금 문제는 김성능에 대해 가지고 뭔가 무대한 어떤 외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도심과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밖으로 또 소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nhân 잘못이 아니다 사실. 전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단어식으로 극복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 이건 아메리카노 같은데. 이거는 뭐야? 아메리카노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20대 여자들의 어떤 경찰에 그냥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들이받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구체적인 어떤 이 정치 감독의 정치 감독 수준이 완전히 틀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냐면은 경선 이대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 이대로 가져갈 수 없지, 공동 이대로 가져갈 수 없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지금 뭐냐면 지금 굉장히 흑옥한 상황이에요. 옛날에 전쟁 끝나고 냉전 체제가 헐냉전으로 갔다가 지금 신냉전으로 지금 갔고, 굉장히 지금은 그렇게 넷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넷지 쪽에서는 이 우리나라 무리나라 어떤 이제보다는 저 생산을 비교해가지고 아직 인상. 대한민국의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사람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수강을 갖다가 진단하고 추방을 내는 게 이게 정치담론이고 경제담론인데, 지금은 이거 자체가 지금 증발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기본 시기를 가지고 권력기를 못해 이거니까 그 다음에 그때 잡아가지고 비상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때 그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뭐냐면 연구소 10년 동안 인생을 갈아놨어요. 인생을 갈아놨는데 이게 보니까 제 연구소만 못 나오고 그러면 그 연구소 모두를 택하면 괜찮아. 지금은 그냥 A 연구소든 B 연구소든 C 연구소든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실시는 버린 거거든요. 지금 뭐 연구소도 아니고 뭐 인내에도 인구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앙연구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2016년도에 목표를 했잖아요. 그때 뭐 국세 들고 나르시아 뭐 이런 학생들만 비롯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성하는 일반 목ሻ을 하자고 그랬죠. 그때 입장정책위원이었고 하자고 했는데 1박에 날 잡았어요. 전부 포천에 다 집에 가고 이번에 선거에서 지려고 하니까 선거 상황실 다른 거 바꿔 가요. 이게 지금 절반의 문제가 공부도 안 하고 철학도 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가 필요의 의무이잖아요. 발명은 필요의 의무. 필요가 있으니까 발명을 하고 필요가 있어야 공부를 할거예요. 그 필요가 뭔데? 그러면은 공직을 없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공직도 국가이네. 하나는 뭐 국민민족을 정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국가니까 국가를 두고 계획을 해서 위기를 사퇴해서 그 다음에 자유롭고 정의롭고 중요한 나라에 참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공직에 접근해야 돼. 그 공직을 접근을 할 때 그러면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너는 왜 정치하려고 하니?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은 공직을 갖다가 어려면 뭐 하려고 하니? 원래요 정치 정책 때 우리 크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나요. 그 강의 선생님들은 맞지 않아? 이거 대부분 있어. 근데 본인도 기억 못하고 묻지도 않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정, 공간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지가 별로 묻지도 않고 그 관심 있게 되리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게 강력 때는 그게 별로 좌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전원적으로는 있고 이 정치적이 그렇게 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에서 제가 볼 당의 집중 자체가요. 이게 우리는 뭐냐면 150년 전대한 문제고 지금 우리가 9년째 흑박이야. 그래서 밖으로는 지금 그 북한하고 중동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발목을 잡고 안으로는 사도 우리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지대치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탈북운동중에 우리가 지금 그걸 모아서 저기 그 전대화를 완성하자. 이게 우리는 그 전대화 완성을 역사를 당연히 태어났다 이거야. 아니 그런 어떤 부부와 비전 고명을 갖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럼 야 우리 동기들 석재할 동기들을 죽여라. 아니 선생님 이런 정신이
들고 있으면요. 경우에는요, 일단 그러면은,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의 소문 있잖아요. 결국은요, 셋지를 날게 되면, 정말 적각이 너무 큽니다. 적각이 너무 이제 정말로 깔끔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공국처럼 돌아앉게 할 수 있을 정도, 본받을 경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말 정도가 수동이 안 됩니다. 그냥 자리 자체를 이해가지고, 자리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직을 갖다 사람들이 방패돼 있어요. 그런 거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특권 정산 뭐 이런 거는 얘기를 못 하시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방에서 끊임없이, 다른 지도부나 경쟁이 우리가 어떤 답이야. 그 다음과 정체성이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하기 여기까지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게 그게 자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190년 근대화 문명을 완성하려고 그런다. 자, 이런 어떤 고분을 갖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잡아내려고 그걸 갖다가 공천 과정에 활용을 하고 그러면 공천 면접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기획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선정하고 공천을 줄 때로 이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국힘당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고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저쪽은 뭐냐면 제2의 수풀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정치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운동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진보당 같은 그런 어떤 정당한테도 막 하지 않습니까? 제2의 수풀혁명을 갖다 연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50년 근대화 문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반동 수풀혁명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철학과 다루어서,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사들은 자기 선자리에서 하고 열심히 살았을 전문성이 요것만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기획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방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성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북한 국주의 비례는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하고요. 사실 이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한동훈과 공관위원장을 했던 사람과 이철규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보십시오. 이번에 이 정의를 갖다가 쳤을 거예요. 그쪽은 이철하고 김부겸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은 한동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자기 생각에 영향이 있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그 다음에 윤재욱 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많이. 자, 그 다음에 정책 분수가 선생님가 이게 하나 좀 특이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경기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격퇴에서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경기 이노베이션이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응합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격퇴에서 2016년에 그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이 열심히 대통령했던 게 그겁니다.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파괴가 된다고요. 사람들한테 감동과 부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실제로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가 뭔가 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국힘 재정시기전이겠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거 역시도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그 끝까지거든요. 사실은 또 학교에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니 경기 경기 인근 도시가 국힘과 국힘을 지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종시 인근 쪽이 그러면은 국힘을 지지해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겠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선동원 비례위원장을 필요 없고 시장에서 그냥 150개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된 조건에서 이제 잘해서 안 하고 잘해주라고 이제 선동원 비례위원장을 했잖아요. 선동원 비례위원장이 잘해서 가봐고 있습니다, 사실. 역적 악조건 속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이 내용을 써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 정치 소년생이 한명에 전혀
문제는요, 이 정치 선양생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자라니까 누구가 세워주려고 주변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정말 하더라고요. 이게 2층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3월 초에 나왔잖아요. 왜냐면 이게 군팀강을 이용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군팀으로 이거 해볼 수 있었으니까 카페가 결국은 김진열 거기서 감동하나 들었어요. 그거 안 보기잖아. 흔히 해갖고 유명한 다음 내용 볼까니까. 저는 운동권 정치 생산 감독은 운동권 어떤 반칙적인 운동권의 정신이 가라. 이게 아니고, 운동권 정치 요게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공공부문을 폭정시키고 침노조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 폭정시키고 탈원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운동권 정치가 굉장히 인생 파탄의 요인이다. 그 핵심이 경쟁 민생 문제가 핵심이 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하고 경제 민생을 연결해라고 해가지고 이때 팀을 품에 결정하고 뭐 필요하나 내가 필요하다 제가 안 돼가지고 한동안에 정치 후보를 하고 내가 그냥 중앙실에서 내가 전마지고 그 정무수석하고 한동훈이 둘 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진 승대로 놓고 내가 지금 저기 강원에서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또 상황실이 사실은요 한동훈의 문제는 한동훈의 문제는 상식자가 사실 주도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관료예요. 직업 관료고 아니요. 한동훈은 현 관료입니다. 관료는 당연히 당직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실에서 한동훈 정책 특보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보험이라고 내가 여자도 놓고 일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서 뭐 쓰냐면 아니 그 사람은 저기 좌파에서 그냥 사람 아니야. 저는 뭐 그게 중요한 아니야. 어쨌든 아니 근데 그러면 좌파 노인에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좌파들 가까이 하나 이러지 않겠냐. 또한 제명당했다. 뭔가 제명당인데 그러면 어타로가 뭐라 그러겠니. 그렇지 마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성지간에서 아주 반가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배우는 게 굉장히 그러네. 이래도 문제거든요. 보이자는 뭐 상황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모든 회장님을 뵙고 이야기를 다 있었고 이대호 교사님 김대원 교수님도 뵙고 여러 교수님도 뵙고 하니 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가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개혁을 이끌어갈 위해서 개개인만의 철학이나 이게 국가의 철학을 일단 어떤 데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 좋은 시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의 애국자로서 그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손들한테 좋은 것을 군복기를 보여줌으로써 저는 그런 거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지금 그 뒤에 정말 원장님 제가 왜냐면 돌아가다가 못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부터 사회를 김명은 보호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윤석열 정부가 그 경제 상황이 왜 이렇게 되나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예 심리학 면에서 윤석열 정부 제가 심리학 강좌를 2년 갔어요. 원래 심리학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식당 지정에 대한 모사리 아니죠.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언니 나와서 굉장히 말씀하는 게 국가의 이래야 안 되는 게 땅 사고에 빠진 이 법인보다 뭐냐면 법인
대통령 기획이랍니다. 한미 대통령 1961년 4월 17일 날 400명과 망명자들이 중앙병원에 모여서 훈련돼가지고 수박하고 이거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주립이 정부의 몫이 그 대통령 수박 진짜 400명을 보냈어요. 3일 만에 한장 쓰고 다 잡혀버려요. 3일 지나요. 4일부터 다 잡혀요. 자, 그런데 이거를 1962년도 상황. 그런데 1982년도에 그 심리학자 중에 사회심리학자 제리트라는 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레비가 굉장히 열정이 불타고 뭐 국가관 거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제야 아무도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결론은 완전히 엉뚱해가 활동을 안 해서 해주는데 미국의 실력을 보이죠. 그래서 쿠바가 돌아서면서 불행하고 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이게 분석하기에 결론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게 가장 그럼 이게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뭐 윤핵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유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나가는 방향에 뭔가 얘기가 달라지면서 이거는 나쁜 말이 누군가 전부 다 총탑을 했고 마이너스 정치는 그 정치는 미래를 보는 거고 정치는 뭡니까? 누구는 검사나 이런 사람 과거 이런 게 해가지고 방송에 잡아 이렇게 검사들이 많이 파악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게 안타까움이고요. 또 윤석열 짓고 지금도 열심히 저 사람들이 잘 되고 끝나야 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레드팀이 잘 아시지만 레드팀이 동시에 정부 그 시대에 교황이 되려면 교황이 되는 사람이 레드팀을 끌어내는 몇 명을 해가지고 요랑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레드팀이 수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들어보고 그런 거 그것가 되면은 그 사람을 교황을 이성의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네. 이거는 앞으로 이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독재지.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성을 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책을 쓰신 거예요. 감사드리고 이 안에 강우총장님이 아까 발제를 하시니까 지금까지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괜찮아요. 오늘 세고 나올게요. 날짜를 세고 해서 3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하면 전부 모든 문제에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생각이 하고 근데 우리가 다른 목적이 같습니다. 영국과 제가 생활하다 보니 저희가 이게 생기자 좀 옛날 고성이 막 고성 같은 3일 중 토론을 안 된다고 3일 동안 토론을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동료들이 설명이 그러면 오줌은 박사를 안 불러갑니까? 그런 사람 불러가서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제 보면서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서 성공도 좀 영성도 영성도 개나무 얘기가 3일이고 왜냐면 이제 로마 교황이 뭐 할 때 못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틀려. 내 수고해야 됩니다. 말씀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한 경찰만 담당이가 마치 대출을 갖고 가는 질문에
보니까, 그쪽 애들은 활동하고 하면, 활동비 같은 거 주고요. 그래가, 이쪽이 예국생 하나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무리 예국생 고소만 이게 되느냐. 그 다음에, 대학생일 때 MT 같은 거 하나, 자기는 이제 뭐 기업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 위에 그 고야공들은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노동, 보수 이런 것만 하고, 6.25 전쟁 관련해서 이승만, 박정희, 친일 뭐 이런 것만 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한태를 하고 있다는데, 저쪽 신북, 정부, 사파들이 심은 그 뿌리가, 그게 뭐 사고하고 있는데, 위에는 이제 종교죠. 종교주의 양상이 해놓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우리 전체주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내셔널 컴퓨니티 차원에서 결국했다는 게 궁극적으로 컴플렉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원룸한테 얘기한 보수 우파자유주의적인 특강 내지 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이 전쟁이 강화가 되면서 행동용한테 뿌리 줘야 되는 거, 거기에는 뭐 낙사조정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분야가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에 가까운 이런 것들, 히틀러가 왜 송하고 레닌 스탈린이 왜 송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이 분야가 그거 너무 약하다. 두 번째로는 사에서 말씀드렸는 게 87체리에 그 유명한 다른 거 이제 연구한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인프로버먼트가 안 된 게 사실상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국적에 내에서 그래도 손에 안 들어져. 국적에 내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감찰 감 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부정 너무나 잘 나가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원관에 해야 될 법무가 해야 될 것, 범죄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라이라냐 아주 부진성을 내치 못해요. 그 다음에 정부 각 부지의 장관들 정책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가는데 실패하더라도 되게 감세가 가났으면 전혀 안 들어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이런 분야 우리가 한번 되게 한번 소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어린지 않습니까? 국무총 대대적으로 있지만 국무총리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신 수행 중재단장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부 업무 이런 문제에서 이제 banca 남편이 제약 banca에 정부가 구시에 도움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다이대가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장관, 통일부 장관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국방부 장관 내부적인 사과를 아니,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 대통령한테 근데 다른 외교 통일장은 뭐라 그러냐, 실제 경쟁자나 내가 잘할 거야. 잘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이야. 이건 아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전략 물자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외교부 문제, 정신 문제, 손을 대낼 게 엄청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연결돼 이게 뭐냐면, 나 유엔서 나에서 유엔 국방기지, 40개가 있는데, 무한 기지가 참, 이렇게. 조소타, 자바, 무슨, 마레다, 다세보, 어마어마한 전략, 6월달에 제가 갔었는데, 그걸 보고, 이게 그냥 한미 동맹이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5025가, 작전 같은 이런 작전 계획이, 저희 말하는, 서포팅 앞에, 한반도 전쟁 나면은 지원해주는 계획이 5025예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제, 50년, 이걸 봤을 때, 인도네시아 83호, 84호의, 이거는 지금 뭐, 대만,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더라도 다시는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반도에서 선제로 있기에, 이걸 좀만, 가슴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도 전반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 길성한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너무 다르고, 뭐 성명기도라든가, 예명이라든가, CSM하고 이거 완전 도란 놈들이에요. 도란 놈들.
얼마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면 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 안보 문제 이게 대해서는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국방부에서라도 글쎄 이 말이 끝났다면은 뭐 금방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낮에도 못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6개월이라는 게 어떤 말이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왜 특권이냐면, 바로 이래, 그 오커스를, 위험 고리와 관련 백삼천도, 그 다음에, 총선 미사일을 공유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번에 계속 보냈는데, 하도 국내에서 난리고, 시민은 언론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난리고, 한동훈이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런 사람, 그걸 불러왔잖아요. 왔는데, 결국은 그 사이에, 오커스에 이것만 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커스가 보내는 정부 꾸리였는데, 일본이 가있죠. 일본이 급총성이라는 게, 5 이상의 속도로 경제 미사일이 개발한 일본 천재고, 이번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때였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걸 놓친 그거에 대해서 한동도 이해를 못하고 막 보여드리려고 난리고 말이야. 그분들에게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강필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겠다. 중요한 문제니까 사입 때문은 아니고 중요한 그다음에 국민의시랑 정부하고 고지가 반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명의라는 것을 오퍼레이션하는 이런 파트에 일본이 개입합니다. 저도 보니까 일단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영국, 미국이 거주가 일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핵 잠수함 문제는 보류를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합시다. 나오고 말이야. 우리는 전혀 안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각하고 대만의 중요한 생각하는 게 관계층에서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속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데가 대만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요 포커스 모임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잘못하면 한국이 한국의 문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게다가 또 좌파들이 승리를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오는지 지켜야 되고요. 다음은 고속 방향으로 들어가는데요. 얘기하시다가 짧게 넘어가면 되죠. 팩스에서 되겠다. 시간이 상황 팩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얘기가 아니가 어떠해져가지고 끝내서 결론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와. 제 의견 문화가 아니었고요. 이런 진짜 절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제 주변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5분을 드리는 거예요. 팩스는 5분 아니라 저도 5분 드릴게요. 5분 10분을 하시니까 되죠. 그래서 이 설명이 어때요? 제약하고 학생 간의 국정 기준을 이루죠. 지금 아까 폴리티컬하게 있어서 이제 아까 다른 분이 이게 문제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민국의 치명적인 어떤 이가 부실이 결함이 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강대화가 생기라는 건 정체성을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철학국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원하면은요 이제 과제가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상에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혁으로 치면 노동, 연금, 지휘가 있으니까 뭐 공공은, 사법은, 언론은, 그 다음에 뭐 지방자, 그 다음에 뭐가 정치가 있잖아요. 예상 문제, 이런 거 그냥 한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상에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한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그때 효과적이 올라가려는 일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관료들은 고의를 했다가 다시 산다고 합니다. 나는 교수들도 대부분 자기 원래 올라가는 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이 정치 산을 놓고서 고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럼 다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될 항목을 선택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서 이제 누가 관료한테 이제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라. 그게 이제 기조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과제가 정해지면 한 가지 분사가 되죠. 그 다음 일정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차고 취약하고 어떤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산에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정치 국민 경영입니다. 자, 외치 관련해
해가지고 고민이 없지 않아요. 자, 누가 봐도 지금은 과거에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으로 지금 신냉전으로 왔다는 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뭐 이러저러 또 아까 엉뚱지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왜 신랑 봐도 피하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우리 보면 자유주의 동맹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 생겼지. 그 다음에 위에 또 이게 수송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자유주의장 환경이 그다음 수송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다니. 그 다음에 우리는 에너지 작업이 안 되니까요. 원전을 갖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자기 공장하는 또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외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2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이게 심하게 그게 뭐냐 고등과제 18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번이 지방시대고 제가 이 지방시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오재용 교수가 이 과제가 생각을 하고 와. 네네. 자, 그런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해하면 생고생이 3개월 동안 했잖아.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시대에 해갖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때 총장하신 사람을 갖다가 지방 연말진간의 위원장으로. 근데 그 위원장이 갖다가 밑으로 가서는 정부 출범하고 나서 1년 한 5개월, 그래서 작년 9월인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상하게 과제가 많은데, 근데 그 과제들이 여러 부서를 통합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총선 시기에는 지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당이 받아 안아서 총선이 받아 안아서 뭘 해야 되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정경집 이노베이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대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방에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네. 그 정부가 인사를 주고 있으니까 그 정부가 인사를 그 중부부처였거든. 이번에는 하면서 서로 구도 그냥 그 한장이 국장급이야. 이게 각장도 자리한 국장을 자리만 과정을 계산하고 400명 정도, 300명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뭐 국토가우스로 싸우다가 실제는 여러분 어떻게 빠져버렸으니까 예산이 쉽게 사실은요, 그 지방까지 교육여도 연금망 훨씬 더 중요한 과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제가 이런 중소의 중요한 과제는 문제가 안 있어요. 올라야 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추상 문제가, 일단 통일이 심각한데, 추상 문제가 되게 있어요. 그런 과제는 아니에요. 거기 지방시대에서 예. 옛날에 말경원이하고 대통령이 사이가 좋은 지금 생각은 서울이 이제 그 부산이 0.5 정도 되잖아요. 제대로 지방까지 필요하니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제 웬만하면 살게 이렇게 해야 돈이 올라요. 아니야, 지금 이거는요. 아니요, 제 얘기는요. 추상 과제는요, 노동에서도 받아야 되고요. 미국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고, 국회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받아야 되고, 지방 시대는 그 받아가지고 과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노동, 교육, 복지 뭐 이러저러한데 또 그 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사실은 그냥 충성권을 줬을 때 이렇게 딱 검색하는 거군요. 단위가 2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충성이가 대체되는 문제가 결국에 간 게 아니고 매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차이들이 노동, 교육, 이거는요 경제관료 시고 근데 이제 정치를 심하게 쓰고는 사실은 기업주의 계획은 원래 정치계획은 맞아. 그렇지. 정치 사상 위험의 계획은 아까 저사와 정제서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정치관계법이야. 정치관계법에 선거제도 그 다음에 무슨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저끝에 가면 불법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어떤 제도 문제 당원의 권리하고 문제하게 많은 게 지금은 국힘당 정부는 저거를 고쳐서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국힘당의 내부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거든요. 리더십의 문제, 이념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 다음에 중간이 또 공부 안 하는 모든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는데, 이 대통령, 이거 경제관료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관료는
정치나 정당은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소관이 관심이 아니죠. 근데 정치의 시각에서,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치의 명예는 끝이에요. 그 정치적 명예 여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뽑기요. 그럼 법원하고 검찰하고 공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 방송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관리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제 얘기. 그 다음에 지방도 사실은 경제관리 눈에 안 보이는 경제관리들 눈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왜 이 그래 아까 정책 그 관료들의 경제 관료들의 아까 경제에서 정세로 가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교육, 연금 이 흑진 과정이 나는 거예요. 없는데 기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의 어떤 시각에서 문제라고 제가 올라이제 이거를 갖다가 문제 동의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정치나 정세관 시각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사소할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요. 같이 분위기가 다르게 보여요. 그냥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는데 물론 지금 어떤 경제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박근혜 선생이 고민하다가 죽었어요. 2011년. 그러니까 제가 기준액을 제가 받았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제 같은 사람한테도 좀 그보다 못가요. 그런데 이 고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 마치 저번에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뜯기 써버리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개발하는 미신이다. 아니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까 이제 국정 철학에서 국정 과제의 얘기를 하고 국정 과제는 어떤 산에 올라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핵심인데 이 고민을 이게 경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의 핵심 내용에는 외치 관련된 건 속계 정세다. 그 다음에 국내 정세인데 이 국내 정세와 관련된 게 그게 제2의 1987년 그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것인데 1987년의 체제들이 대통령 직선대 정성법 꼴초로 얘기한 거예요. 먼저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조하고 법률이 그 정신이나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틀이 정말 그러면은 1987년 컨센서스라고 하면 이것이 뭐냐? 이걸 제가 이제 마치 우리 임대자가 이게 저기 실토신 뭐 디아 뭡니까 그 거기 CGC 그 요불로에 종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한히 복제돼서 수많은 친구들 농구를 그런 것들은 1987년 컨센서스도 보통 기본적인 세자 그때 민주화 그 다음에 뭐냐 빼앗긴 내권리 정치 그 다음에 약자 보호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우리 억눌린 민족적 작은 심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이 계속 복제하고 서로 결합하고 서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게 얘기가 지금 있고 그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 잘 살아고 있다. 그래서 요 지금의 이거는 처음부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아직 안 했고 나름대로 입지가 발전을 이뤘는데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갖다가 방향을 틀거나 진행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이제 쥐 잡는 고양이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람 잡아먹는 고양이가 됐다. 1987년 컨센서스 이거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국정과제를 보면요 1987년 컨센서스의 가장 안에 있는 그때 그 윤석열 초기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실의 규모와 역할을 나중에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자 민정수석실이 뭐냐면은 경찰하고 검찰 국정원 뭐 이런저런 데를 kontrol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거든요. 이거는 해보니까 경찰에 대한 경찰 치면 안 되고 경찰 치면 안 되고 국정원 행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민심 동향 보고 있어요. 이건 나탈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 재능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민심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보고들을 했다가 옛날에는 없거든요. 지금은 그걸 복수로 다 잡아들어 아니죠. 우리가 공천은요 원래부터 외교 생산부는요 원래 보통 못하고요. 모든 복지부는 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관료정부다 보니까요. 아까 어떤 정부는 그 우파, 어떤 정부는 좌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아까 그 국정 과제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뽑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보면,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 8분인가 뭐 그림이 있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학 중에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아니, 정치학자들이 검증을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사와 정체성이니까 비용이 있는데, 정사와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국제 정세.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그게 틀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국제 정세는 그렇게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의 의도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정세인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 몇십 년의 진단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쯤이 있고 어디쯤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한 이게 사회학적 중천적이 필요한 거고, 이게 어떤 이 정세가 어떤 이 시각의 필요한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이 면이 없다 보니까 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의 어떤 규모 역할을 갖다가 필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말입니다. 중요한 기억이 뭐냐면 사람에 비유하면 인간의 뇌를 뚫어요. 그 다음에 뇌로 들어오는 피, 들어오는 산소하고 혈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피직과 정보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레드팀 있잖아요. 원래 민정수석실에 레드팀이 있어요. 레드팀이 역할이 바로 행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의료개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의사들 찾아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듣고, 그리고 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는 대통령 개새끼, 신새끼 욕을 했습니다. 인간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청와대가 이런 팀이 없는 문제, 이런 다른 문제들이 대왕적 대통령제를 실천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1987년 컨센서스의 중요한 국민과 컨센서스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규모의 약간 특수에, 이거는 뭐냐면 직업 관료들이 지금 직업 관료들은 대통령의 제왕적인 어떤 권한이 문제다. 대통령은 한국 권한을 축소하고 결정자 이거 빠져라. 이게 직업 관료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직업 관료 순진이야.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내국석을 하고 그동안 상수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갖다 잘라내가지고 공동원이 아주 운영하고 건강한 어떤 정화리가 보이거든요.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0대 국정과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들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4월 16일 날 이들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합법으로 시작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자기가 올린 과제도 열심히 한 거야. 의료비 펴놓고는요, 토달거든요. 제 문제는 그것이 저까지거든요. 진짜 올라가야 될 산이 안 올라가고, 일정한 산이 올라가요. 200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분명히 정상, 그 다음에 아까 법치는 절반이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법치 왜 절반이 안 되냐고. 법치는 불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법칙을 갖다가 뜯어내고 법다운 법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 그 정부가 이름으로 이제 노조 카르텔이나 몇 개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한때 재판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의 법칙을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일꾼 게 아니에요. 그건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요. 기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이걸 갖다가 신고 원리를 하면 되는데 R&D 같은 애가 있잖아요. 지금 기술대가 묻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어떤 건달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어떤 그 이공계 쪽으로 가는 보이게 그놈을 갖다가 와장창 쌓아버리니까 날라서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뭐 회복했습니다. 이거 많은 어떤 건전제도의 기초에 잘라놨다가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원상 회복한 게 때문이에요. 건전제정은 관료들이 그 직원인데 그 건전제정을 쓰지도 못하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약간 내치 관련된 과제 있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과제는 잡지를 못했고, 그나마 노동교육, 연금 쪽에서 연금개혁은 필요가 안 잡혀있어요. 교육기업 엉뚱한 방향을 잡습니다. 교육 사업체는 뭐 잡는다고 해요.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아이들입니다. 본인이 직접 문제는 공부는 그렇게는 아니에요. 교육부 관료와 교육청. 공부는 그렇게 핵심이죠. 근데 이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동 쪽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굉장히 덕수기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력 제대로 된가? 지방지대 제가 완전히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이건 만들어봤고. 이거 이제 교육을 좀 잘못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방시대 그냥 큰 목표는 서울에 사는 직종, 그래가지고 지방에 교육권대학 30개 유치한다는 거보다 지방지금 대학이 17년째 깡거든요. 17년째 지방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에 관련해서 요새 경주에 정부 자율반의 경주에 소행 원자로 단지를 만들고 소행 원자로까지 만드는데 사람들이 시행 교환 거자 경기대하고 중국대하고 중고대하고 지정을 하고 2년간 5년간 연간 200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도지사가 50%인데 원하니까 도지사가 지역에 어떤 사람 물수한 것인가 정한 다음에 그걸 갖다 계획 모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수선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왜 나경원이하고 또 있냐면 나경원이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 나경원도 전문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내용이 표현이 사실 아니까 대통령이 약간 화가 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의를 그냥 반대로 있었던 말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중국에 좀 3조 원을 투자하려고 그 하려고 그다음에 그 하기 위해서 정부의 15개 분야산업단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쁘게 하면 투자를 나갔어. 나오고 나니까 나경이 좀 모르겠냐고. 마치 자기와 대통령이 끝이 안 맞았어. 정치 견해가 달라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해했던 선생님 화가 났지. 해결해 주네. 아니 뭐냐 사투리 내리고.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문제예요. 대통령이 불통 때문에 나경을 하고 그러셨어요. 나경원 씨가 누구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이제, 아까 막하기 위해 아까 내가 지금 그 석간 브라일로 사례를 났어. 뭐가 나냐면 제가 이런 그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일본이 홍보스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내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거리에 있다. 그게 났어. 이게 국내에서 나온도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은 최고로 최악의 정치야. 본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또 빨리 안 된다고 많이 피고 하더니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것은 정말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외국에서 한국의 안보관에 관해서 우리가 못하고 또 제가 그건 막 바로 기사하고 그냥 아까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교육의 문제는 이게 뭐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교육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게 교육 막 논쟁하면요 대통령 선거 때 그 김영삼 때는 교육재정 GNP의 6% 뭐 항상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가지고 내국세의 19.24%인가를 무조건 교육재정에 넣게 돼요. 자, 그리고 애들은 좀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 지금 20만 명 되는데 근데 경제는 한순간에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면이 내국세를 이렇게 갖다는 거잖아요. 그 내국세의 19% 이상으로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은 이만큼 계속 늘어났고 애들은 줄었어요. 돈이 끝내야 쓸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은 고등학교 한 5명당 한 교실 하나씩 연구팀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내가 설명해야 돼. 왜냐니까 지방 교육이 나왔잖아. 남녀가 돈을 써야 돼. 쓰면 내년에 지켜주니까. 그래서 김재동이 같은 교육자들도 시간 가면서 30만 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민이 이력서 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활용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전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재명이가 그냥 보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대 정원처럼 말입니다. 실제 붙어버리면 딱 둘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돈을 틀어가지고 저기 아까 지방 그 대학들이 등록금을 갖다가 지금 10년째 오는 거 엉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지방 대학교는 지금 여기 잠깐 회의 안 돼.
시간이 너무 네, 제 얘기를 아니 저는 지금 결혼 났는데요. 몇 시에 우리가 갑니까? 일시에 읽었어요. 뭐 이제가 5분 그래도 가이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널리가 이제 하시는 이런 거를 하고 이말 중요하게 우리 이제 아니 기부학자님이 야구를 약속순교하고 말씀을 지금 R&D 같은 지금 저도 할 말이 있지만 같이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박성준께서 이제 어떤 사이언스가 청춘노래에서 굉장히 매력되고 연출되고 많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그 월곡대 자의 그 스타일을 배우셨다고 박성준 교수님 말씀 좀 드려요. 지금 저는 사실은 뭐 오면서도 제가 봐서는 이 시대에 신화 운동하는 것에 이게 한지 떠나가지고 평생 이제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과학적 진실에 충성을 하면서 그 과학적 진실에 왜곡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에 대해서 내가 과학자로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개인식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목소리도 새만금 이런 거 할 때 환경단체가 재앙이 온다고 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모든 환경 전문가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대부분 대법전까지 가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참고연 잘 아시겠지만 그 4대 강사 이런 것도 다 도망가 버리고 상강사를 추진한 사람도 추진한 사람도 또 지난 정부에 다 도망갔을 때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고 하고 그 때문에 내가 손해도 많이 봤죠. 아직 내가 하던 UK 사업도 중간에 성과를 좌파 애들이 그 반대하는 애들이 100명만 점수를 날리면은 내가 그 사례 UK 사업 이런 책임자로서도 중간에 뭐 7년짜리가 5년 만에 날라가고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봤어요. 난 그게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게 또 내한테 내가 가야 돼. 제가 여기에 시방길인지 뭐 왕의 길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걸 하다가 다시 이제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 규배가 완전 사기다 그걸 이야기할 때 미국에 그것도 과학과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있을 거라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코로나 때 거의 뭐 학교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방문화도 없어지고 시간도 많다니까 외국의 제가들하고 내가 그 사람들 뭐 유튜브 강의도 적고 논문도 보고 이메일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는데 진짜 이 제도의 사이비가 완전 사이비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지금 지구의 이산화 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인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악마화해가지고 하니 그리고 그 전에 그걸 알죠 우리가. 이게 이 좌파들의 이 환경 이론은 인간을 악마화,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자유를 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근데 우파의 환경이니까 인간의 정성이에요.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나고 자유롭고 창의롭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도 지금까지 보수 정부나 저게 좌파 정부나 어느 정부도 이 환경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지만 그 슬픈 환경 전문가가 나는 자연을 사랑해요 나는 근데 결국은 환경 사랑이 인간 사랑이 환경 사랑이 인간을 악마화시키고 자연을 사랑하고 마치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지구를 사랑하고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부는 그냥 좌파 정부예요. 그 어설픈 내 장으로 잘하냐? 아무도 모르네. 제가 매자라고 갖다 놓고 그 좌파 시간빨리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이번 정부에 큰 실패한 게 뭐라고 저겁니다. 이게 실패한 게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그게 지금 인간의 창의력을 보장하고 인간이 존엄하게 생각하고 개개인의 모든 이 개인한테 자유를 주고 창의력을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게 기본 철학이다. 그러면 집권을 했을 때 구체다. 이번 정부의 기본 철학은 이거다. 당신의 부처에서 이 기본 철학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꼭 그렇게 나름의 저게 이게 산업센터 이게 이 정부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런 거지요. 지금 끊임없이 말이야. 이번에도 이게 총선에 실패한 게 뭐냐? 패턴 논리.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우리 편될 거다. 안 가요. 호남에 가서 100번째 하니까 호남은 드디어 그거 안 주겠지. 이 정도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이번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 스펙트럼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홀대 이론. 우리가 이런 뜻까지 보고 나왔어. 트럼프야요. 이건 이거다. 대한민국의 지금 무엇보다 선지가 이거 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졸업한 북한이 한 명이 졸업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졸업하고 그 창의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세계가 발전했다. 지금 봐라. 5G는 분위기를 잡기 위한 정치인의 속임수다. 니 다 잘못 잡으겠다. 5G는 정치인의 속임수를 그러니까 리셉트지.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적응했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당연한 게 뭐냐? 지금 5G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이 지금 잘못되기잖아. 어쨌든 잘못되기. 그거 하나 낱낱이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그렇게 생산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5G 생산하겠다고 나왔어야지. 5G 생산하겠다고. 나는 이번에 총선할 때 저 사람이 나왔어요. 홍석철이가 나와가지고 저걸 하더라고요. 지금 공천위원장. 공천 만들어서, 그 홍석철이가 누구냐? 사내당 보호 해체. 그 사람 간만 가는 사람이에요. 조작하셨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그게 경제성 조작한 사람이 홍석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해놓고는 뭐 하느냐? 공약하고 나오는 게 뭘까 하면 저거 아닙니까? 요동네 가서 뭐 커질까? 교동네 가서 뭐 커질까? 그때 갔어야 그거 아니고 있어. 저게 정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 지금 말이에요.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뭐가면 똑같은 지금 하이딩에 하나가 똑같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가면 당신네 손내는 뭐가 필요하지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냥 비례라고 보고 하는 거는 뭐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학살이 받았다. 탈북 청년 박살받다고 비례 입고 다네. 그 뭐야? 북한에서 분리해가지고 독도 분리해가 돈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나오면 더 있어요. 그 비례 입원을 주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비례 입원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생활을 시키는 뭐가 있어? 국방부를 체크를 하라는 건지 뭐가 하는 건지 잘못하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정보들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 중국은 몇 억이 있어요. 몇 억이 있다. 그런 거 하지. 또 오다가 뭐 인용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그 기회도 가지고 그 사람 나와가지고 뭐 공천 뭐 하느니 이 정부 쓰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와가지고 뭘 뭐가 돼요? 정말로 제가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여러 뭐 대안도 내놓고 하지만 이제는 저거죠. 제일 정방보고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합당해가지고 미지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거기다가 지금 이 제대로 할 만한 분들 진짜 이제는 얼마나 이제 그 자유시장주의 여기에 대한 그 충분하게 아는 분들 그러고 또 인재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인재들을 부르려고 그러기에 자기가 밑에 깔리니까 아무런 간에 자기 깔리기 싫으니까
계속 자기 까다리들 그러다가 이번에 대구 경북 말이에요.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 상태 잘 알죠? 대구 경북이 저 고쳤어요. 제가 그거 사실이지만 그때 가서 대구 국회라고 말하기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훨씬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 보라도 혼자서 진조화된 게 아니고 불조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 줄은 뭐냐? 그림께서 재공천 주면은 내가 사람을 쓰겠다. 재공천 주면은 재공천만 주면 여기는 민명적이고 선출직가 아니라니까요. 대구 경북은 저게요. 대구 경북은 저게 선출직이 아니에요. 민명직이에요. 국회의원이. 그 민명직에다가 그걸 다 알지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보다 벌써 똑같이 뭔가 위에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인 가에 하나씩 가르치는 정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나가면 국가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고, 된 사람 중에도요, 개념 자체가 우파 많이 삽니다. 우파가 아닌 사람이 우파에 줄서가지고, 임명받아가지고, 되려고, 그런 사람 우파가 되는 이 정부가 지금요. 나는 그래서, 숫자도 숫자지만, 안에 들어가는 진도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그 공천받은 8원전 주장하고, 저 태양광 풍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공천 받아가지고 그것도 누구냐? 이번에 이사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지금 국민의 힘에 들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아마 토론도 아마 자정 뭐 이좀 마지막 말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너무나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본표를 잡아서 이 문제가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문제를 잡아서 지금 얘기한 그 행정 문제만 해도 민주당 이번에 컨셉이 청년 여성 호남 민주를 기대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문제에 있는데서 얘기였던 하면 철학적인 거잖아요. 우리 여성이 철학적으로 funding을 듣다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가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 한 서서히라도 공고들이 준비가 되는 사람들 준비해서 우리 사회부도 좀 저희가 9번씩 나와야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공부가 수술에 준비되면 각 분야별로 다시 모여서 정말 1박 2일로 토론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샵 해가지고 우리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씩 가져오면서 펀딩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정말 정책 지원으로 중요한 데 보시니까 한번 빌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중요한 책 자체는 중요한 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주 행동이 다 이렇게 하는 스테이트들이 아무리 규약해서 카푸네멜로 철학 문제라든지 이해 문제가 등등해가지고 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한번 소감 진행해볼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의 오늘 하시는 얘기하면 아프시면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 오늘 명언을 했어요. 문재인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김일성이가 되려고 한다. 얼마나 멋있어. 이게 입구가 강하게. 이거 아니요. 오늘 최고의 명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 어른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호의 어록 독립정신의 이승만 보니까 51개 항목이더라고요. 김대호의 어록 51가지 한 문장씩 50가지를 주고, 박수순 우리 박사님, 기호는 이 사기꾼이다 하는 거를 51개 어록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또 우리 오정근 어록 51가지. 왜, 경제학, 왜냐면, 이승만도 51가지인데, 왜냐면 그렇게 짧게 해야만이 이 젊은이들이나 뭘 알게 만드는데, 난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를 4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이 젊은이들 하여금 4개 국어 공부를 하게 만들면서 원어는 정신을 심어주게 만든 것이다. 그런 걸 할 거니까 전부 51가지 언어를 제가 숙제를 낼 테니까 아예 저 심덕훈이 말 안 듣겠다 하면 그건 나중에 형벌을 받을 거니까 꼭 저한테 51가지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영화 시사회하고 콘서트 하면서 30, 한 5분, 7분 정도의 강의를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이비 과학으로부터 나를 구하자. 그게 아마
이게 내일이나 뭐 모레쯤 돼가지고 동영상을 거기서 만드는 데서 쓰실 거예요.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 짧은 걸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 마이비 과학이 굉장하고 이렇게 이제 조만간에 이게 날씨 좋고 하니까 철학생 같은 콘도에 있으니까 거기서 1박 2일 정도 하면서 한 서너 분이 철학이 공부인데 철학 뭐 그런 일을 좀 근데 이제 한국인이 공적인 이런 게 공부해가지고 조그마한 또 팜플렛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해서 이게 토론을 하고 또 보완을 괜찮으면 그걸 하자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 이게 아웃풋이 나오면서 콘텐츠를 더 이제 저는 반드시 제가 오랫동안 활동한 것 때문에 영상이나 부분만 전달을 합니다. 10초간 제가 말씀드렸죠. 김일성 관련 발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분명히 아니 저 문재인 변색기 이재명 변색기는 대한민국의 김일성이가 되려고 한 것이다. 아니 벡터가 북한 선나로 온 그러니까 실제 김일성이가 여름에 죽었지 않나요? 북한 주민 이민들이 울었대요. 그래 김정일이는 공동사랑에 죽었는데 거기는 막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숨을 쳤대요. 왜? 우리 인민들한테도 정신을 확실히 잃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런 실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잘못하면 해당문에 있는데 시진핑으로 바꾸면 계속 되겠습니다. 저 신선이님 앞에 그럼 신선생님은 네. 사실은요, 저기 앞에 요게 쭉 나갔거든요. 그러면 불구하고 내용이 김 교수장 재판을 기념해 요번에 채권 보상 지원을 해서 1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팜플렛을 한 5개 정도 제가 전달해 그게 보죠. 자, 오늘 모임을 끝이 마치고